다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확인도 못했는데. 어디 보자. 물소리가 너무 크진 않아요? 아 뜨거워. 이 불이 안 붙냐?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구나. 오늘 토요일이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물소리가 너무 크네. 잠깐만요. 아이고. 오늘 앞에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서 편집자님이 너무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봐야죠. 응? 그 컴퓨터가 말을 안 듣지?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이네요. 이제 화요일부터 시험 기간 시작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학교 밖에 있으니까 더 안 받는 것 같긴 한데 종종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달라지는 건데 정신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12시가 딱 땡치니까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지금 시방하고 좀 쉬었다가 그래도 체력이 남으면 좀 더 공부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샀던 러쉬를 오늘 또 개봉해가지고 지금 욕조에 물 받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았나 해서 지금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는 시는 승무라는 시인데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조지훈 시인의 시인데 일단 읽어드릴게요. 승무 조지훈. 얇은 사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오고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들려도 건네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은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양 하고 이 밤사 귓도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저는 여기서 그 나빌레라라는 표현을 처음 접했거든요. 아마 그전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 가사에도 나오고 드라마 제목으로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나빌레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언어를 아름답게 잘 구사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초등학교 때 처음 봐서 사실 승무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스님이 된다는 것, 특히 여승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잘 몰랐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해설 같은 거를 읽었었죠. 당연히 저는 수험으로 시를 접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 여승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연민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다 이런 말들을 읽었는데 음 요즘 좀 생각이 달라져서 오늘 이 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보면 그 춤을 추고 있는 승무라는 춤을 추고 있는 여승을 묘사하는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꽃갈에 감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겠죠. 당연히 스님이니까. 그리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여승이 왜 여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체 설명이 없고 그냥 스님이 되어서 머리를 깎고 춤을 추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어구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참 예쁘고 뭐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밖에 살았으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왔을까? 아쉽다. 되게 고운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화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해설집에서도 여승이 어떠한 이유로 스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화자는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수험을 하고 있다면 뭐 머리를 빡빡 자르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옷을 추리닝을 입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떠한 공간에서 같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자체가 원해서 하는 사람은 저는 극소수일 거라고 보고 대부분은 그냥 뭐 이루고자 하는 거를 위해 그러고 있을 텐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참 젊은 나이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되게 그 자체가 아름다워서 밖에서 다른 걸 했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예쁘게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그 공부라는 작업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결코 쉽거나 아름답거나 한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굉장히 안쓰럽고 또 뭐 가엾고 연민의 정서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시 그러면 다시 수험생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연민받고 동정받고 싶어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음 저는 다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항들이 있었고 이 시간에 놀 수도 있었고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진로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진로를 취해서 이 길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공부를 하든 다른 일을 했든 우리는 나름 성취를 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뿌듯하고 뭐 때때로 힘들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선택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막
비참하고 막 메마르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비참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덜 알아줘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걱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까진 아닌데 내가. 나 지금 나름 행복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 동정을 하는 말 하나하나가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 그 정도까지 안 힘든데 그럼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괜히 이제 나를 보고 막 안쓰러운 표정으로 보고 막 이러면 뭔가 미안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나는 뭘 하고 싶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배려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는 다 배려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뭐 지나치게 배려해서 "너는 바쁘잖아." 뭐 "너는 이렇잖아. 이런 거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뭐 시시때때로 봐요. 근데 뭐 진짜 나를 배려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도 정작 당사자가 뭔가를 괜찮으니까 하는 행동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보러 가든 누구한테 만나자고 하든 아니면 뭐 밥을 오래 먹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든 다 우리는 나름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서 괜찮은 행동들을 하는데 상대가 오히려 나한테 걱정이 된다고 그리고 때로 연민하고 동정해서 나에게 조바심을 주면 '그 자체도 스트레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한테 바쁘단 말을 거의 안 해 봤는데 정말 뭔가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내 상황을 설명해야 될 때 말고 누군가가 나한테 뭘 하자고 했을 때 "아 내가 좀 바쁘다." 이런 얘기를 일부러 더 안 했는데 바쁘다는 말은 이제 세 가지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일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시간이 없음에도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당신은 후순이다.'라는 뜻을 저는 다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바쁘다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서 누군가한테 바쁘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런 사람과는 대화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화를 해 봤자 괜히 미안한 생각만 들 테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누군가랑 약속을 잡거나 말을 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바쁜 건 아닌 거죠. 내가 일이 많을 수는 있고 시간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우선순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내가 바쁜 수험생이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전념하려면 나한테는 당신이 지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바쁘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반대쪽에서 "에이 너 바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김이 새요. 그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당신이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나 바빠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음 이 시의 화자가 조지훈 시인이 쓴 승모의 화자가 승려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 오히려 승려한테 상처일 수도 있고 되게 주제넘는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함부로 남을 동정하는 거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승무를 추고 있는 여승이 됐든 뭐 승려가 됐든 정말 불교가 좋아서 귀한 걸 수도 있고 머리가 빡빡 잘라서 '아이 시원하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머리 빡빡 잘라서 되게 편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춤을 추면서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아 저 사람 뭔가 속세에서 상처를 받고 왔을 거야. 되게 아름다운 사람인데 아쉽다. 아깝다. 서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김이 새는 거죠. 저는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고 사실 공부량이 적지는 않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요즘 느끼고 있어요 몸으로도. 근데 힘들진 않거든요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힘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괜찮아요."라는 게 걱정을 안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별로 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 끝나가고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이 안에서 그냥 소소한 재미도 느끼거든요. 이렇게 종종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공부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말로 풀어내면서 뭔가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일들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기대하는 풍경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넘쳐서 그 정도까지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심한 걱정을 미리 해 버리면 내지는 너무 절실한 동정이나 연민의 정서를 나한테 보여주면 음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저 정도로 힘들었어야만은 하는 상황인데 내가 나태해서 지금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굳이 저거 나한테 보여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지금 모습이 그렇게 불쌍한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금 살이 되게 평소보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한 1-2년 전보다 10 킬로는 훌쩍 넘게 빠져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빼고 싶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식단도 조절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아 여기 더 빠졌으면 좋겠다.' 막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뺐습니다. 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살을 빼보고 싶어서 뺀 건데 걱정되겠죠. 누군가가 갑자기 살이 빼져서 나타나면. 근데 어 동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일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뿌듯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지레 먼저 "힘든 일이 있었니?" 아니면 뭐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드니? 살 좀 쪄라. 이거 더 먹어라."라고 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나는 빼느라고 정말 안갖 고생을 했는데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아파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입시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레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긴다면 그게 결코 유쾌하게 들릴 것 같지는 않고 제 방에서 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일상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모두가 공부를 했고 고등학생 때도 그랬으니까 공부를 한다는 사실 자체로 그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데 이제 저도 20대 중반, 후반 이제 30 대까지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다.' 내지는 '야 너 공부해서 좋겠다. 일하는 건 더 힘든데.'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음 쓸데없는 동정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지훈의 승무를 읽으면서 결국에는 또 수험생 마인드로 '여기 있는 여승이 수험생이다.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자한테는 이입을 못 했는데 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승무를 추고 있는 승려라면 화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 예쁘지 않니? 나 춤 잘 추고 있지 않니? 나 되게 편해 보이지 않니? 행복해 보이지 않니?" 뭐 설사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음 행복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 와중에도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얼마나 힘드니. 좀만 참아라." 이러면 힘이 빠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주변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금 행복하다." 이 과정이 행복하고 뭐 설사 지금 자체는 안 행복하더라도 앞에 다가올 무언가 미래에 대한 기대나 거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막 그렇게 동정하거나 연민할 일은 아니라고. 내 선택이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뿌듯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제 주말 하루 남았는데 못 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마음만이라도 푹 편안하게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남들은 다 지금 쉬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앞서갈 거야.'라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내지는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렇게 심적으로라도 힐링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안녕히 주무세요.